네, 각 스타 파트너사가 점점 더 성장하시고 커지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중간 관리자로서 조직과 사람에 대한 고민이 평소에도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리더십 강연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시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영업의 프로로서 매일매일 세일즈 협상이나 설득의 연속이실 것 같습니다. 그 협상 및 설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볼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대표로 재직 중이시고요. 소통 세일즈, So What 등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고객 소통부터 실무, 세일즈 스킬까지 전수해주고 계신 강연자십니다. 네, 정병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맡게 된 정병호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요. 간단한 제 소개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우선 굉장히 귀한 자리, 좋은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끔 TV 돌리시다 보면 제가 보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뭐 대단한 데는 아니지만 뭐 경제 TV도 한 5년, 작년에 YTN 덕에 또 굉장히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왔는데요. 누구 좀 닮았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딱 떠오르시는 얼굴 있나요? 뭐 우리 집 앞집 아저씨 이런 거 빼고 다 주변에서 알 수 제가 그냥 힌트를 좀 드리죠. 최근에 제가 조찬 강연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가면 이분 닮았다니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영자 중에.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안색들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말씀드리죠. 예, 오전에도 제가 강의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분 닮았다니 많이 하시는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삼성에 이 안색들 또 많이 안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이재용 씨보다는 제가 오늘 설득과 협상에 대한 얘기니까 아주 임팩트 있게 3년 전에 나는 가수라는 프로가 아주 대박이 났었죠. 이 나는 가수 때 이 가수를 닮았다니 많이 들었는데 요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가수 중에 혹시 떠오르시는 얼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얼굴 혹시 밖에서 합의 보고 들어오신 거 아니시죠? 예, 강사 물어보는데 대답하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편하게 저랑 단둘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떠오르시는 얼굴 조명이 밝아서 그런가요? 혹시 떠오르시는 가수 중에 아무나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에서 때리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때리나? 네 좋습니다. 오전에는 어떤 분이 이범학 닮았다 그래가지고 또 한 분은 또 김범수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짜증이 났습니다. 김범수가 노래는 잘하지만 얼굴에 질서는 좀 많이 없는 친구죠. 직접 말씀드리죠. 자 임재범 닮았다는 얘를 왕왕.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네요. 야 이 조직 진짜 네 좋습니다. 저도 뭐 딱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임재범의 제가 여러분이라는 노래 듣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저랑 단둘이 있다 생각하시고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다 어차피 성인이니까 난 노래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노래 듣다 노래방에서 술 취해서 흘리시는 거 말고 내리시고 진짜 냉정하게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음악 딱 나왔는데 눈물이 울컥 다시 한번 손 드십시오. 자, 이 손 드신 분들은 칭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 두 분만 여기 바로 앞쪽에 보셨던 우리 제가 성함이 잘 안 보이는데 김예예 우리 팀장님. 자 언제 흘려보셨어요? 최근에 생각나시는? 아니요 노래 제목도 상관없고 뭐 어떤 언제 때 뭐 장소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 강연을 듣다가 노래 네. 아 그래서 강연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강의 듣는 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그렇지는 않고 좋습니다. 맨 뒤에 그 아까 우리 맨 뒤에 예수님 언제 흘려보셨어요? 최근에 네, 본인 네 뒤로 돌아보셨던 네 아침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왜 눈물이 났죠? 노래 듣다가 요즘 많이 힘드신 좋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아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뇌는요 좌뇌와 우뇌로 나눌 수 있는데 좌뇌가 담당하시는 영역과 우뇌가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좌뇌가 뭘 담당할까요? 느낌 오시겠지만 우리 앞에 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좌뇌가 뛰어나십니다. 좌뇌가 뭘 담당해요? 예, 그렇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치적인 걸 담당합니다. 그럼 우뇌는 뭘 담당할까요? 느낌 오시겠지만
예, 그렇죠. 감성, 감정, 느낌, 울음, 웃음을 담당해요. 근데 미국에서 리더십이 뛰어나고 세일즈 능력이 뛰어나고 설득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 봤더니 우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울 때 울을 수 있고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설득과 협상에 대표적인 인물, 너무 식상하긴 하지만 우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잡스 형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잡스. 일만 하다 갔어요. 와이프한테 13조 물려줬습니다. 13조. 지금 8살 어린 놈 만나고 있답니다. 잡스 형 너무 안 됐어요. 자, 근데 잡스 형이 어떻게 설득을 시켰어요? 잡스 형이 어떻게 스카우트를 했습니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코카콜라 CEO를 확 당겨가지고 애플의 사장으로 앉혔잖아요. 물론 자기가 거기에 잘렸지만 중요한 건 코카콜라 사장을 확 당겼을 때 한마디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스토어 옵션 줄게. 야, 돈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 언제까지 설탕물이나 팔다가 인생 쫑칠 거야?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버리는 거죠. 사람은 결단을 내릴 때 좌뇌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뇌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 결국 우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연구를 하게 됐는지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제 이력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나와버리네? 이게 안 나와버리네? 아, 여기가 원래 나오는데 이 지워져 버렸는데 프로필이. 네.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여기 이제 안 나왔는데, 첫 번째 직장이 제가 거기서 이제 협상을 배우게 됐습니다. 몸으로 기억한 거죠.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라. 자, 선생님들 7년 전에 8년 전에 대박이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염병이 뭐죠? 전염병. 7년 전, 8년 전. 메르스는 좀 가깝고요. 사스는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오전에 어떤 분이 흑사병 아니야 그래요. 진짜 강의 때 때려보려고 했어요 진짜. 예. 신종플루 기억나십니까? 신종플루? 예, 신종플루 유일한 치료제가 뭐야? 타이밍플루 만들던 회사가 어디였을까? 이걸 또 여쭤봤더니 또 화이자 아니냐, 또 종군당 아니냐. 그 회사가 이제 로슈라는 제약회사였고요. 제가 거기서 거의 한 10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사장 표창도 2번 받을 정도로 일이 굉장히 재밌었고 잘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중간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가 저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외작의 제약회사 노조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사 협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제 진정성이 뭔가 왜곡에 대해서 잘 전달한. 그때 알았습니다. 협상은 감정이다. 예.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서 푸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파업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제가 아무튼 책임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책임지고 나오게 됐는데 갈 데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 노자들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취업할 데가 있을까 없을까?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서 받아줬습니다. 어디서 받아줬을까? 입사하시래. 괜찮대. 어디서 받아줬을까요? 이걸 또 여쭤봤더니 또 다단계에서 받아주냐는 내용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다단계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이 좋아 금융회사지 피사죠. 예, 외국계 뭐 피사, 프리댕댕 뭐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입사가 제의가 와서 좀 무조건 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말씀드릴게요. 상위 3%, 상위 2%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트로피나 트로피 싹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때 왜 일이 잘 됐을까? 고객 설득이라든가 왜 일이 잘 됐을까? 저는 여기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답이 여기 있었구나. 자, 혹시 대리꾼이라는 영화 보신 분? 대리꾼 영화. 진짜 독한 조직이네요. 영화도 안 보고 눈물도 안 흘리고. 네. 우뇌를 발달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영화도 많이 보시는 거고요. 우시는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부여받은 최고의 명예가 뭔지 아세요? 눈물입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더 중요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 코르티졸 스트레스 물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고독사의 95%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안타까운 영혼들 잘 들으세요. 고독사의 95%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제가 이거 논문 한번 쓰고 싶어요. 고독사의 95%가 남자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눈물에서 찾습니다. 남자는 3번 이상 공식적으로 울면 안 돼. 언제 울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언제 울 수 있어? 태어날 때. 기억도 안 나는데 울었어. 자, 2번째 언제 울 수 있어? 군대 갈 때 울면 안 돼. 언제 울었어요? 부모님 돌아왔어요. 3번째 언제 울 수 있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안 돼. 울면 안 돼. 3번째 나라가 망하면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억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흘리시는 게. 왜냐? 코르티졸이나 스트레스 물질이 같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뇌를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영화와 음악도 있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대리꾼이라는 영화를 딱 보니까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였냐? 대리꾼이라는 명대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절벽을 등진 자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벼랑을 등진 자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결국 사람은 퇴로가 많으면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고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갈 데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설계 배우고 싶어서 뭐 증권사를 갔다가 마지막 이제 미래에셋 지점장, 현재는 뭐 에나코리에 이렇게 쭉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중간중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2년 전, 4년 전, 10년 전 냈던 책들인데 선생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요 2년 전에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문고 셀프 리더십 이 책 난리 났었어요. 서로 안 사가겠다고 완전 짜증 나는 거죠. 전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때 혼밥 혼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진짜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큰 꽁돈이 생기면 어디로 향할까요? 저는 설득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먼저 설득하고 나를 먼저 세일즈하고 나를 먼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의 요구와 욕망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전부 화살을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젠 정답의 시대가 아니라 해답의 시대인데 그 내용을 여기다 많이 실었었는데 요 예시 한 칸 잠깐 드릴게요. 나는 50억 로또에 당첨이 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50억 로또에 당첨이 돼도 이 일을 계속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 이렇게 가정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오,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하고 태도는 좀 틀려지지 않으시겠어요? 그전 태도는 좀 틀려지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큰 꽁돈,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은 그런 큰 꽁돈이 생기면 어디로 주로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술자리도 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제가 다 경험한 거니까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이 어디서 몰락하죠? 몰락을 하잖아요. 갑자기 잘 나가다 막 떵떵거리고 살다 갑자기 몰락하잖아요. 어디서 몰락해?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신정환, 이수근 어디서 몰락했습니까? 도박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식 도박장 어디예요?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면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 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창문. 놀랍습니다. 단체로 연수를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이조지 아니죠? 이조지 불안해 여기. 여기가 집중력 여기가 놀랍습니다. 이 강의가 필요 없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들어 누워서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세 번째 뭐가 없을까요? 그 놀라운 조직이에요, 이조지 이거. 정답입니다.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왜 없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짜 바뀌는 줄 모르고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강의를 하는데 매번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세일즈도 설득도 협상도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릿이 중요한 거죠.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를 좀 들어보고 나의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튼 뭐 기회와 형편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선생님들. 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50분밖에 부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막 카오스의 시대입니다. 혼란과 혼동의 시대죠. 기본적으로 여기 사진을 뭐 좀 멀리 보여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여기 빨간 표시를 보게 되면 이게 뉴욕 5번가의 거리를 사진 찍은 거 1900년도에. 그런데 저 빨간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뉴욕에 처음 등장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12년이 딱 지나서 똑같은 거리를 딱 찍어봤더니 놀랍게도 뭐죠? 마차가 한 대도 없고 다 자동차만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1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생겨날 일이죠. 왜일까요? 5년 후에는 오히려 사람이 모는 자동차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동의 가능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피터 디아만드스가 누구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왜냐면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데 15개의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해요. 너무나 속도가 빠른데 금융과 보험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유통, 마트, 뭐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이 다 변한다. 자, 선생님들 재밌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 아마존은 어떤 회사입니까? 아마존? 워낙에 뭐 탁월한 비즈니스맨들이시니까.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본 거죠, 지금. 지금 막 네, 극도 공포를 느끼시는데. 자,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회사예요. 유통회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존의 수익의 60에서 70%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이거 맞히시는 분은 2년 전에
교보문고에서 난리가 났던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표정이신데 네, 좋습니다. 자, 아마존의 60에서 70%의 수익이 어디서 났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60에서 70% 수익이 어디서 나올까요? 유통수익, 마진, 놀랍게도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타 회사의 고객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다 팔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네이버와 구글은 똑같은 회사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만큼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설득과 협상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네이버와 구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이버 들어가다 보면 검색하다 보면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뭘 검색하다 들어왔는데 성형외과 비뇨기과를 다 통과해야 돼. 그렇죠? 선생님들 구글은 어떻습니까?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틀린 거죠. 피터 디아만드스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들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멸이 일어날 텐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발명의 시대가 아니라 발상의 시대라는 것이죠. 결국 설득과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세일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조업처럼 매뉴얼처럼 정해진 룰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것. 그 굉장히 내가 숙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출제자의 마음, 소비자의 마음이 아니라 생산자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위터 본사 건물에 붙여놓은 액자입니다. 여기 독특하죠. 이거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Let's make better mistake tomorrow. 이게 뭐냐면 내일은 더 멋진 실수를 하자. 그러니까 이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뭐죠?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요 부분도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야, 근데 이거 화면이 3개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도 있네요. 그냥 이쪽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뭡니까? 자꾸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시는데 괜찮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극단적인 차이. 선생님 정답. 이쪽 역시 카지노. 이분들은 강의가 필요 없는 분들이죠. 정답입니다. 뭐 어려운 교과서적 용어 쓸 필요 없어요. 프로는 돈을 받는 거고 아마추어는 돈을 내는 거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아마추어? 네.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는 개인 브랜드, 아마추어는 회사 브랜드.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가 아니라 회사 브랜드의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LG 뭐 이렇게 화학을 이제 강의를 갔어요. 자기는 협상력이 뛰어나대. 자기는 설득력이 뛰어나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LG를 뛰면 본인의 협상력으로 과연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이분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회사 브랜드의 회사 브랜드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그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니엘 핑크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 뭐죠?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마케팅의 구루인 필립 코트는 이렇게 주장해요. 이젠 제품적 시장은 끝났다. 제왕적 시장은 끝났다. 이제 무슨 시장이라고 합니까? 소통과 공감의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객이 고객을 잡아오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동의 가능하실까요? 고객이 커스터머가 아니라 커스터머가 세일즈맨이 돼주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전문성과 프로에 대한 의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택시 운전사와 카레이서의 차이는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도 카레이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택시 운전사와 카레이서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10년을 운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사라고 어떤 사람은 카레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결국은 단순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택시 운전수. 그런데 카레이서는 뭡니까? 어제의 나를 파괴하는 거죠. 어제의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걸로 한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고든 시우 박사의 벌과 파리의 실험은 아마 유념해서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설득과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생님 벌이 똑똑합니까? 파리가 똑똑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똥파리라고 하지 똥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똥파리라고 하잖아. 자, 근데 이 실험이 뭐냐면 벌이 지능이 더 뛰어나요. 그런데 이 요 밑에만 보시면 돼요. 요 밑에만. 요 밑에다가 벌과 파리를 같이 넣어요. 그리고 병의 바닥을 밝은 쪽으로 향하게 하고 병의 출구를 어두운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벌은 지능을 갖고 있죠. 어떤 지능? 밝은 쪽으로 출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쪽을 출구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벌과 파리를 같이 넣었는데 파리는 다 살아나왔어요.
근데 벌은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말씀드리면 벌은 자신의 경험과 지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밝은 쪽으로 들이박는 거죠. 근데 파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지능이 없고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막 들이박는 거예요. 막 들이박는 거. 그러다가 탈출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갑자기 콜럼버스가 생각나네요. 콜럼버스가 인도 대륙을 발견을 할 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났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의 6분의 1로 계산을 했대요. 결론은 뭐냐? 너무 많은 계산을 해버리니까 못 가는 거죠. 두려움. 인간은 불안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과 지능이 변화와 혁신에 굉장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적는 척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적자생존이라 이런 위대한 표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에 가서 보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3년에 한 번 있으실 거야. 버릴까 말까. 결국 버리시게 돼요. 근데 다 버리시더라도 요 세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선생님들 우리는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있잖아요. 내부 고객은 누굽니까? 내 가족과 내 동료들이겠죠. 근데 내부 고객 대표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난 중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학생 딸아들을 두고 있다. 중고등학생 딸아들. 네, 많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연식은 되게 오래돼 보이시는데 좋습니다. 선생님은 몇 학년인가요? 지금 중2.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소통이 잘 되세요? 선생님 여기서 뻥카 치시면 안 됩니다. 잘 됩니까? 근데 왜 선생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잘하죠. 저도 막둥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요 세 가지로 풀었습니다. 요 세 가지. 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세 가지로 설득과 협상을 풀어 나갔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의 난다긴다는 교수들과 석학들을 모여서 결론을 내렸더니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설득과 협상의 1단계는 바로 미소와 칭찬이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자,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5단계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죠. 이게 채워주면 애정 욕구, 안전 욕구, 보호 욕구. 이게 채워주면 애정 욕구, 소속 욕구. 인간의 최고 욕구 두 가지가 뭘까? 인간의 최고 욕구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존경 욕구와 존중 욕구죠. 다른 말로 인정 욕구와 칭찬 욕구죠. 남자는 누구에서 몫을 바칩니까? 표정은 절대 안 바치겠다는 표정을 보고 계시는데 남자는 누구에서 몫을 바쳐요? 자기를 알아주면서 몫을 바치죠. 여자는 누구에서 몫을 바칩니까? 자식을 위해서요? 놀랍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나요? 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인정.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인간의 삶이란 결국 인정투쟁의 역사다. 저는 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0년 전에 대박 났던 책이 있죠. 칭찬은? 자, 10년 대박 났던 책 있잖아요. 10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지금 에버랜드에서 고래만 엄청 춤추고 있잖아요.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당신 정말 멋있어요, 당신 정말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주로 인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저 인간, 이 인간. 자, 결론은 뭐냐면 이유가 우리가 공자문화, 유교문화, 체면문화, 침묵은 금이다, 팔불출 이게 다 억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미소와 칭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인데 제가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술, 담배를 다 끊을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술, 담배 끊으면 영화랑 운동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운동을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 뭡니까? 자, 축구를 하시든 농구를 하시든 배구를 하시든 복싱을 하시든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 뭐예요? 여기서 숨쉬기 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죠. 숨쉬기는 안 하면 죽는 거고요. 네, 그렇죠.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파열되거나 큰 사고가 나올 수 있죠. 이 미소와 칭찬을 설득과 협상이 뭐죠? 1단계이자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릴렉스, 아이스 브레이킹 혹은 협상학용어로 뭐라 하죠? 라포를 형성하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실습 한번 해볼 텐데 생각보다 이거 쉬울 것 같죠? 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점장 시절에 저희 팀원하고 세일즈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명함을 딱 주고 미소와 칭찬하려고 했어요. 왜? 아니, 세일즈 협상을 위해서, 설득을 위해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1단계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그분이 여자 사장님이셨어요. 여자 사장님. 나이가 45, 매출액 한 100억 정도 되시는 사장님. 근데 제가 순간 딱 칭찬하려고 했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칭찬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일단 얼굴 질서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몸에 장난을 쳐놨어.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참 미인이시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와,
이분이 안색이 확 바뀌면서 저기요 본론만 얘기하세요. 본인도 아는 거죠. 제가 뻥카 친 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칭찬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 뭐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기 혹시 미혼 남녀 손 들어보세요. 미혼 남녀. 미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안색들이 안 좋구나. 다 결혼해서. 좋구나. 좋습니다. 그 카사노바 칭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사노바가 원래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는데 키가 170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고 뭐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재판하던 재판관의 부인도 마음을 훔쳤다고 하는데 카사노바 칭찬법이 뭔지 아세요? 지성이 있는 여자에겐 미모를 칭찬하고 미모가 있는 여자에겐 지성을 칭찬해라.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중에 존경과 존중, 인정과 칭찬의 효과.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칭찬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을 처음 만나게 되면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귀 따로 따로따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 분 손 들으시는 우리 빨간 아까 그 미혼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요즘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안색이 좋습니다. 남자의 매력 포인트, 본인이 생각할 때 매력 포인트 어떤 건 상관없이 신체적 매력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제일 중요한 신체적 매력. 네? 신체적 매력, 신체적. 딱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예? 어깨? 헬스장이 많아. 헬스장에 가면 많아. 가면 좋아. 근데 어쨌든 어깨 뭐 이렇게 그렇죠. 공유 뭐 이렇게 어깨 넓어주고. 예.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나온 게 남자들의 매력 포인트 1위를 뽑은 게 물론 어깨도 있고요, 엉덩이도 있었습니다. 엉덩이도 많아요. 그리고 근육도 있고요, 키도 있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걸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걸 응용하셔라 이인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끼고 남자는 여자의 어떤 거 매력만 느껴요? 우리는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어떤 거 매력만 느껴요? 그렇습니다. 우린 그냥 이쁘면 되죠. 목소리 이거 필요 없어요. 뭐 보이스피싱 짜증나죠. 근데 이쁜 여자 이기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일까요? 이쁜 여자 이기는 여자. 네, 그렇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 새로 만난 여자 이기는 여자가 있더만. 또 새로 만난 여자 이기는 여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 저번 주에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 이쁜데 새로 만난 여자래. 놀랍습니다 진짜. 네, 이쁜데 새로 만난 여자 좋습니다. 근데 이쁜데 새로 만난 여자 이기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이쁜데 새로 만난 여자 이기는 여자, 바로 웃는 여자입니다. 미소 짓는 여자예요. 이게 왠지 아십니까? 밀러링 기법. 아니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웃는 여자가 탑 오브 탑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3 미팅을 합니다. 남자 누구를 웃기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이쁜 것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옆에 질서 없는 것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이쁜 것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쁜 것들 웃기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쁜 것들 잘 웃어줘 안 웃어줘? 잘 안 웃어줘. 누가 잘 웃어줘? 옆에 안타까운 영혼들. 자, 3시간이 딱 지납니다. 남자 누굴 파트너로 선택할까요? 남자 누굴 파트너로 선택할까요? 이쁜데 끝까지 시크한 여자를 파트너로 선택할까요? 아니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를 향해서 끝까지 웃어준 여자, 둘 중에 누굴 파트너로 선택할까요? 이쁜 여자. 강의를 진짜 안 도와주는구나. 야,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예. 자, 보통의 경우에는 웃는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시간 진짜 빨리 가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하냐면 신체적 외모적 칭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릴렉스 아이스 브레이킹 얼마나 위대한 이게 되는지, 그래서 옆에 분하고 악수를 해주면 반드시, 근데 만약 지금 막 공포를 느끼시잖아요.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 악수를 해주시면서 반드시 한 가지 신체적 외모를 칭찬해 주시는데 만약 어려우시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만약 어려우시면 이미지가 점점 많이 닮으셨어요. 그냥 미쳤다 생각하시고 일단 중요한 건 뱉는 게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이게 훈련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양옆에 분하고 간단하게 미소와 칭찬해 주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현상이 발생해요. 자, 그걸 제가 증거로 제시할 겁니다. 자, 옆에 분하고 간단하게 약속하면서 미소와 칭찬. 자, 시작해 주세요. 양옆 분은 간단하게 미소와 칭찬 시작해 주세요. 무슨 전쟁 났나요? 굉장히 침울해. 자, 그래도 오늘 싸움은 안 났네요. 야, 얼마 전에 경상도 회사를 갔는데 전라도 출신의 한 직원이 있었어요. 옆에 직원하고 칭찬하라고 했더니 악수를 딱 하면서 아따 형님 미소 겁나 아름답소. 야, 난 무슨 자, 여쭤보겠습니다. 칭찬의 내용과 상관없이 동일한 현상이 있었죠. 칭찬의 내용과 상관없이 동일한 현상. 그렇죠. 상대방을 미소 짓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칭찬입니다. 이 꼬리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이 꼬리가 올라가죠. 우리의 뇌는 바보예요. 우리의 뇌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실험은 간단하게 이걸로 합니다만 우리의 뇌가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이 꼬리가 올라가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흘려요. 이게 뭐냐면 행복 물질, 쾌락 물질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뭐가 걸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우울증 담당이었잖아요. 도파민 약이 우울증 약이에요. 그러면 도파민 너무 많이 나버리면 그럼 조증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나오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미소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소와 칭찬은 너무너무 드린 말씀이 많은데 미소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미소에 대해서. 첫 번째, 일본의 하라이페는 전설적인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설득과 협상에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었죠. NH방송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당신 이렇게 설득과 협상을 어떻게 잘하셔? 당신의 성공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라이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미소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공은? 자,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공은? 근데 그 미소다가 개나리 미나리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매일같이 좋은 일이 있냐, 어떻게 내가 거절이 없을 수가 있냐. 그런데 내가 거절이 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또 하나 배웠고 성장함에 감사함을 느끼면 이 미소가 나오더래요. 저는 그게 득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거절이 없는 게 어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영업하는 법.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저는 이 미소에 대한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더 만들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갈게요. 유텐의 성공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텐의 제2 성공 법칙.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고객을 향해서 웃음 지을 각오가 없으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목숨 걸고 미소를 줘라. 자, 미소와 칭찬은 설득과 협상의 1단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신뢰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2단계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질문과 경청입니다. 자,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설득과 협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은, 본체 중에 본체는 질문과 경청입니다. 선생님들 비즈니스 스킬 중에 최고의 스킬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연구하지 않아요. 질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했더니 얘기해 보세요. 그 목사님 그 기도할 때 담임 피워도 됩니까? 자, 이랬을 때 목사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어떻게 기도하는데 담임 피나 이 사람아? 이렇게 화를 냈어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야, 이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느낌이 확 와야 돼.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뭐죠? 패러다임이 달라지죠. 우리는 질문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좌뇌어 우뇌어 질문이 있어요. 정량적인 질문이 있고 정성적인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잊지 마십시오. 설득과 협상에서는 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고 욕망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요구의 질문이 중요할까? 욕망의 질문이 중요할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게로 딱 뛰어들어와. 사이다 하나 주세요. 자, 이건 요구입니까? 욕망입니까? 이건 요구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죠? 요구에 집중합니다. 사이다 없는데? 미안해요, 사이다 없어요. 자, 그런데 욕망에 집중하는 집주인은 이렇게,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다는 없는데 혹시 목이 많이 마르신가요? 목 때문에, 갈증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 괜찮아요. 포카리 스웨트 가져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욕망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마케팅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원츠는 요구, 니즈가 욕망이죠.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요구는 포지션, 욕망은 인터레스트. 이걸 굳이 따지면 좌뇌형 질문이 요구에 대한 질문, 욕망에 대한 질문이 우뇌형 질문이죠. 저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패러다임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의 예시를 또 좋은 걸 하나 드리면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고객 관리할 때 제가 잘 썼던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 한두 개를 준비해서 가면 참 좋은데 제가 잘 썼던 방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시점에 행복지수로 10점 만점에 9점이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9점이 넘는다. 행복지수. 행복이 무슨 단어인지는 아시죠? 내일 모레 다 자살품 같은 표정 들어가죠. 8점 이상. 행복지수 8점. 여기 한 카지노 이쪽 7점 이상. 이야, 많이 힘든가요? 아니 6점 이상. 그렇군요. 6점에 많이 드시는구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삶의 목표는 뭐예요? 선생님들 매출 많이 하는 건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그건 목표죠.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뭐냐? 목표는 성공이다. 목적은 뭐다?
자유와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슈발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했다고 행복이란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복이란 목적을 먼저 달성하면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탑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잡을 통해서 뭐죠? 이미 행복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먼저 동의가 된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부터 먼저 들어가시대요. 그러니까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거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목표보다 목적이 왜 중요한지.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자녀들 대학 보낸다.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자녀 대학 보낸다.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런 가정스러운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왕 어디 보내고 싶어요? 스카이 중에 어디? 스스 그렇잖아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동네가 어딜까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동네. 제발 본인이 사는 동네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중요한 사실. 그런데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동네가 강남구 대치동인데 성적 비관으로 아이들이 투신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치동입니다. 대학은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대학은 목표죠. 근데 대학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선생님 천당 밑에 어디라 그럽니까? 천당 밑에 어디라 그래요? 놀랍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옥이라 하시면 굉장히 순수한 영혼들. 여기 다 알잖아. 카지노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죠? 네. 우리나라 CEO, 변호사,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평창동, 성북동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CEO, 변호사,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는 분당입니다. 제가 우울증 담당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처방전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울증 약은 약국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반드시 우울증 처방전이 필요해. 근데 우울증 처방전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분당입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버지가 잘 나가는 CEO야. 엄마가 잘 나가는 대학 교수야. 근데 애 새끼가 집을 안 들어와. 불나는 거 아니면 본드나 불고 있어. 그럼 맛이 가는 거죠. 선생님들 세월호가 왜 우리가 큰 참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혹시 일베가 있으면 사실 곤란한데 일베한테 진짜 경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습니다. 진짜. 세월호 참사를 제가 질문을 설득시켜 볼까요? 제가 질문을 설득시켜 볼게. 설득과 협상에서 질문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질문 설득시킬게요. 부모를 먼저 잃은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고아. 남편을 먼저 잃은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미망인 해주시는데 과부하시는 분들 이제 퀄리티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나 오늘 좀 여기 좀 퀄리티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과부가 맞아요. 원래 미망이 더 이렇게 폄하하는 거래. 예, 과부. 부인을 먼저 잃은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그건 호레비밖에 없어. 호레비요. 그 퀄리티 떨어져야 돼. 호레비. 자,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용어가 쉽게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애물단지에 애물이 어린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제가 오늘 탑시크릿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래도 한때는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꽤 중요한 건 탑세일즈맨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객의 자녀 이름을 싹 다 외워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이번에 자녀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간다면서요. 요거랑 사장님, 이번에 자녀 그 민호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요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선생님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5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 딸의 피겨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김연아가 여러 인생 힘들게 했어요. 저 매일 기도했습니다. 빨리 포기해 주기를. 정말 끊임없이 피고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간신히 그만뒀어요. 나 진짜 너무 괜찮았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근데 막둥이가 중학교 올라가더니 자기 축구를 하겠다. 축구해라. 아빠는 집을 나간다. 니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먹 꽉 쥐고 삽니까? 자식이 왜 아버지의 스승인 줄 아십니까? 자식이 왜 부모의 스승인 줄 알아요? 중요한 건 뭐죠? 힘들어질 만하고 포기할 만한 뭐죠? 이걸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저는 적어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설득과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대단한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뭐죠? 스스로 납득되게 만드는 그런 납득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구가 아니라 욕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우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시간계상 세 번째로 요소를 말씀드리면 저는 애정과 인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애정과 인내는 바로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건 뭘까요? 고객에 대한 사랑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객에 대한 애정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인문학 요즘 철학이 열풍입니다. 철학, 인문학 영어로 뭡니까? 철학, 인문학 영어로 뭐예요? 영어 써서 또 안색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데
철학이 영어로 필라소피죠. 여기에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필라소피의 어원은 뭐죠? 필라와 소피입니다. 필라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원이 사랑입니다. 소피는 지혜예요. 그래서 보통 인문학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살짝 바꿔보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면 지혜로워진다. 뭐 감동도 없고 뭐 딱히 근데 저는 그 필라소피만 가지고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구나. 선생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대부터 80대까지 강의해봤어요. 강의가 매번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운 대상이 많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강의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80대 것 같죠? 80대 분위기 가장 좋아. 종교교회라는 데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 전화했을 때 제가 막 이랬는데 장로교회 와 강의 때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막 강의 중간에 막 계란도 까주시고 막 귤도 까주시고. 강의 중간에 계란 드셔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야 리액션도 맞춰서 해야지. 할머니 최소. 누가 제일 힘들까? 10대가 제일 힘듭니다. 10대 중에 누구? 네, 초, 중, 고대 누가 제일 힘들까? 중학생. 이 새끼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죠. 이 새끼들은 총이 필요한 새끼들입니다. 90%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는 저를 쳐다보고 있고 천장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중학생들하고 제가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어졌다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대상인데 얘네들하고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어졌다니까. 이유가 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질문과 경청. 근데 그 전이 뭐냐면 애정과 인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남자가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자식을 이해해야 되고 부모를 이해해야 돼. 사람이 이해 대상입니까? 참고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여성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성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거. 남자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집에 오면 옷 갈아입고 어디로 가요? 옷 갈아입고 어디로 가? 남자가 쇼파로 가죠. 쇼파. 거기서 우리만의 진지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진지를 구축해. 그 다음에 뭐죠? 리모컨을 잡어. 이게 우리에겐 총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게 뭐예요? 리모컨. 채널을 고정해요. 계속 바꿔요. 채널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와이프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바꾸냐. 근데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린 채널을 계속 바꿔야 돼. 왜? 우린 계속 새로운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본능이야, 본능. 새로 만난 여자, 새로운 여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성분들이 짜증냅니다. 그럼 남자는 여자가 이해가 되는 줄 알아요? 자, 남자가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 와이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자, 친구랑 2-3시간 통화합니다. 그렇죠? 자, 끊을 때 뭐라 그래? 2-3시간 분명히 통화했어. 자, 끊을 때 뭐라 그래? 중요한 얘기 못 했어.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해. 샐러드 바에서 다이어트 겸해서 만나자서 얘기해. 자, 샐러드 바에서 샐러드를 10판씩 먹어요. 여러분 소가 그렇게 찌는 거야. 소가. 근데 지들끼리 뻥까쳐. 자, 중요한 건 뭡니까? 2-3시간 있다가 또 헤어질 때 뭐라 그래? 2-3시간 또 있다가 헤어질 때 중요한 얘기 또 못했어. 자세한 건 통화로 해. 결국 남자도 여자를 이해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 못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중고등학생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이해 대상이 아니보다 인정의 대상이라는 거죠. 인정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설득과 협상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보통 설득의 핵심 4요소는 전달자, 수용자, 채널, 메시지라고 합니다. 전달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에토스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에토스 뭐죠? 서로 신뢰를 형성하라. 그럼 여쭤볼게요. 에토스, 신뢰를 형성하라. 신뢰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신뢰를 형성하는 최고 1단계 뭐도? 그렇죠. 미소와 칭찬인 거죠. 훌륭하십니다. 신뢰 형성을 위해서 미소와 칭찬. 그런데 미소와 칭찬도 훨씬 좋지만 그보다 더 파워풀한 건 뭐다? 바로 평판 관리다 이렇게 하죠. 뭐죠? 제3자의 소개, 제3자의 추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의 레퍼런스 추천을 해주는 게 최고의 부분이다. 여기 수면제 효과는 뭘까? 이게 무서운 효과입니다. 자,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조선일보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TV조선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메시지가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저 출처를 믿지 않지만 계속 메시지가 반복되면 그걸 믿게 되는 게 수면제 효과입니다. 놀랍죠? 슬리퍼 이펙트. 그래서 이걸 잘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북한. 북한.
자, 그 다음에 후광 효과, 초두 효과. 이 후광 효과도 많이 써먹죠.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책과 방송이죠. 그래서 책을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문가라 느끼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동치미에 나오는 한의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 홈쇼핑에 나오던데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 그 사람이 왜 홈쇼핑에 나옵니까? 그게 바로 뭐죠? 후광 효과예요. 동치미 방송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한 인지도. 그래서 이 후광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책이고 방송입니다. 저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읽지 마시고요. 책을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책을 읽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후광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그다음 초두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는 뭐예요? 사람을 첫인상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첫인상을 10초 안에 결정이 나는데 두 가지. 표정과 복장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자, 선생님들 복습하는 의미에서 표정과 복장이 초두 효과를 이루는데 표정은 뭘로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초두 효과는 표정과 복장이 있는데 표정은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이 게임도 좋아하시고 강의도 잘. 미소를 결단해라 이겁니다. 그럼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장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플랭클린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먹는 건 나를 위해서 먹되 입는 건 남을 위해서 입어라. 정리 끝났네요. 이거 제가 좋아해서 입는 게 아니라 먹는 건 나를 위해서 먹되 입는 건 남을 위해서 입어라. 힐러리 클린턴의 명언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백악관에서 배운 최고의 스킬은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달자 그 정도 마무리 듣고 메시지는 긍정의 메시지. 채널은 인쇄 매체인데 요즘 전자 매체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TGIF. 선생님들 TGIF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설득도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TGIF가 뭐예요? 또 레스토랑 생각하고 계시죠. 또 먹는 거. 자, TGIF가 뭐예요? 자, 트위터. G는 뭘까요? 구글입니다.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마케팅 채널이 뭐예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때문에 대박난 사람 누굽니까? 싸이. 전 개인적으로 진짜 싸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군대 2번 갔다 왔거든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전 무조건 지지합니다. 군대 2번 갔다 온 분 계세요? 우리 영장 다시 나오면 차에 깔끔하게 뛰어들지. 그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싸이는 진짜 멋진 친구입니다. 유튜브로 대박난 사람 중에 싸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질문 던져볼게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는지. 나는 윽박이가 누군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윽박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게임도 좋아하고 윽박이도 알고. 윽박이 누구예요? 자, 얘기해 주세요. 윽박이가 누굽니까? 선생님 정답입니다. 개인 방송 채널이에요. 윽박이가 본인이 얘기해요. 자기 날건달 출신이라고. 자기가 술 먹는 거 촬영해가지고 올렸는데 팔로워가 100만이 넘어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 수입이 50억에서 100억이랍니다. 보겸이가 누군지 안다. 보겸이. 선생님 알고 계시네요. 네, 보겸이가 누굽니까? 네? 네, 선생님 좋습니다. 정답이신데 보겸이가 누구냐면 초통령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영웅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영웅.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야, 너 요즘 보겸이 보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뭐죠?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보겸이가 1년 연 매출이 뭐냐? 200억이 넘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그러니까 CF 광고할 걸 걔네들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TGIF의 I는 인스타그램, 아이폰. F는 뭘까요? 페이스북입니다. 자, 선생님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 페이스북. 많지 않으시네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페이스북이 유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뱅크가 될 거다. 전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3개월의 글만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글과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철학과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 대단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남자 여자가 다르고 누가 또 달라요? 태음이 태양이 소음이 소양이 뭐 이렇게 달라지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설득하는 건 제가 볼 때 질문과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 네, 좌뇌형 질문, 우뇌형 질문. 근데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림나라는 금융 마케팅 협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사인을 하는데 언제 사인하나 봤어요. 뇌 활성화 정도를 봤더니 우뇌가 활성화됐을 때 80% 활성화됐을 때 사인을 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뇌에 대한 부분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이 글씨가 너무 좀 조악해서 죄송한데 이 여자 이 두 친구가 친자매예요. 2005년도에 한경에서 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연봉 1억이 넘어요. 이 전화로 텔레마케터가. 근데 이 친구들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었대요. 놀라운 설득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식어를 풍부하게 섞어서 말하면 효과가 있다. 이게 뭘까요? 형용사 부사를 많이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사랑해 이거보다 너 너무 많이 사랑해 이러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우리나라 굉장히 문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욕이죠. 여러분 선생님 일본의 욕은 몇 개예요? 한두 개. 뭐 빠가야로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온갖 동물들이 뛰어다니죠. 대단히 수식어가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식어를 풍부하게. 이 두 번째 표현력을 듬뿍 담았다는 건 뭘까요? 표현력을 듬뿍 담았다.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자, 사장님 결정하시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장님 결단하시죠. 이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계속 결정하십시오라는 부분보다는 계속 문구를 바꿔서 했을 때 어느 문구에 꽂힐지 아무도 모른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표현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다 안 되면 기회 한번 주십시오.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게 매번 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렸어요. 뭐 그래서 협상이라는 부분들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든 메이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신뢰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협상력은 뭐 이해관계, 전술, 뭐 선의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구보다 욕망이다. 그래서 사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증에 대한 부분들 요 말씀 좀 드렸었고, 자, 요것도 한번 뭐 모르겠어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스카웃을 받았는데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3,000불을 요구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얼마를 줬을까요? 10,000불을 줬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예, 유럽에서는 3,000불이 최고의 가격이었지만 미국에서는 10,000불이 최고의 가격. 그러니까 이미 주고 시작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 아인슈타인을 막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엔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학교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데 줄 거를 먼저 주고 시작하는 게 가장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요 주은내의 협상 원칙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은내가 누구냐면 공산당 초대 당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고협력부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뒀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야? 구동존이 뭐죠? 끊임없이 공통점을 찾아라. 예시를 드릴게요. 내가 장교 출신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교 출신이다. 몇 분 계시죠? 선생님 혹시 반지 끼고 다니십니까? 잘 안 끼고 다니시죠? 좋습니다. 나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 안 계시고, 나 육군 병장 출신이다. 손 들어보시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영향력이 없는. 자,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인데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공통점. 자, 그럼 선생님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건 공통점이 될까 안 될까? 예를 들면 저도 제 딸이 피겨를 했어요. 그런데 제 거래처 사장님도 피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공통점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공통점을 찾게 되면 뭔 효과가 있다? 신뢰를 계속 형성할 수가 있어서 이후에 좀 더 수월하게 협상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설득 심리 법칙인데 상호성의 원칙. 그래서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쓰죠. 홈쇼핑 무조건 전화하면 그 기념품 준다 그러잖아요. 3, 4만 원짜리 무조건 주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거의 전화 건 사람의 거의 80%가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넣고, 요 일관성 일단 시작하게라. 선생님 미국에 카지노로 가면요, 카지노 탐방을 하면 100불씩 이렇게 나눠준대요. 칩으로. 얼마씩 쓰고 나올까요? 1,000불씩 쓰고 나온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은 뭐다? 문정걸치기 전략. 일단 시작하게 해라. 세 번째는 다수증.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겁니다. 다수 증거의 법칙. 선생님 홈쇼핑에서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예요? 홈쇼핑의 대표적인 거짓말. 저희 집에 지금 오리 엄청 쌓여가고 있었죠. 블랙박스 3개 샀잖아요. 블랙박스 3개. 계속 마감 전략. 계속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짓말이 뭐예요?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이거 홈쇼핑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 거짓말.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이게 뭘 자극하는 거다? 다수 증거의 법칙.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득 심리에 넘어가는 게 이 부분이랍니다. 다수 증거의 법칙. 그다음에 이제 마감 전략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쓰죠. 마감 전략.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이 있거든요. 아, 이거 놓치면 그 다음에 내가 손해다. 그래서 손실 회피 성향에서 희귀성의 법칙, 그리고 호감의 법칙에서 유사성. 여기 맥도날드, 이슬람 맥도날드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중동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반미 시위. 그래가지고 막 미국의 프랜차이즈들이 다 폭격, 막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중에 맥도날드만 괜찮아. 맥도날드만.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했어. 왜 맥도날드, 왜 얘네는 괜찮을까 봤더니 여기 직원들은 히잡을 쓰고 근무했대. 히잡.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미군 프랜차이즈지만 히잡을 쓰고 근무하니까 이슬람 우리 동포들이다 해가지고 폭동. 이게 뭐냐? 유사성의 효과다 해서 호감의 법칙.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위의 법칙. 이것도 많이 넘어가죠. 산업공사. 이제 마무리 줘야 되는데요. 성공적인 삶을 위한 3요소 하면 첫 번째 저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아까 선생님들 좀 마음이 제가 웅크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결국 자유와 행복이잖아요. 선생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떨어뜨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걸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지수 떨어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땐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 비교한 순간 바로 불행해져요. 그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또 비교해? 놀랍습니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 감사죠. 결국 비교를 내놓고 감사를 결단했을 때 거기서부터 저는 최고의 스피릿이 형성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질문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 작년에 저를 유지하게 했던 원동력이 됐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의 이 얘기.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올해 저를 좌지우지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진석 교수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분의 강의는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화두를 저한테 던졌어요. 뭐냐? 이분의 한 말씀입니다. 나는 금방 죽는다. 생각보다 사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인생의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일할 거라도 꿈에라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보다 뭐죠? 방향이 중요한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세일즈맨으로서 행복을 결단하는 거.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모르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호빵맨은 아시겠죠? 호빵맨. 이 호빵맨이 53세 때 이분이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봐 줬어요. 73세가 됐을 때 애니메이션 작가가 찾아와서 이거 갖고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터졌어요. 자, 이분이 73세 때 그때까지 무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94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인생은 의자 뺏기 놀이다. 올란탄 게 만원 버스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면 언젠가 내 앞에도 자리 하나는 나더라. 인생은 때로는 버티기가 아닌가. 요즘에 이 용어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행사들의 마케팅인 것 같아요. 욜로가 무슨 용어인지는 아시죠? 욜로 유행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학생 특강이나 신입사원들 강의 가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욜로 좋아하지 마라. 그러다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기본적인 정량적인 부분이 가져야 정성적인 부분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속단하지 말자 이거죠.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 주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혹시 제 강의를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실업자였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더 힘든 상황은 제 딸의 선천성 혈관계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희귀병이죠. 매달 병원비를 300만 원, 500만 원씩 매달 냈습니다. 인생이 공포였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조건과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과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현재 비즈니스가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까? 더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까? 역시 또 비즈니스 얘기하니까 또 안색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아질 확률보다 딱히 안 좋아질 확률이 더 좋죠. 더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건과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관점과 태도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본인한테 미소와 칭찬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경청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결단하시고 미소를 결단하시는 건데 유기베라 이 표현을 한마디로 들고 이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유기베라는 포수가 이런 멋진 표현을 썼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보통 9회라고 보면 이제 꼴랑 3회 아니면 4회, 5회인데
너무 빨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제 9회로 가면 3회, 이제 4회, 많으셔야 5회인데 전 적어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결단하시고 미소를 결단한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동명복창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 크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경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상이나 설득의 자리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분간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비즈니스 소통과 유머 화법에 대한 강연도 있고요. 만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20분 쉬시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